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마저 이어서 가는데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 갑시다. 얘들아, I wish 가정법은 자, 이루지 못한 소망을 표현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 맨 앞에. 거기 말고 맨 마지막 챕터. 가정법 챕터는 맨 마지막에 있어, 15강.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 단원. 여기 I wish 가정법. 자, I wish 가정법은요,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소망할 때 쓰는 건데, 보통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보다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거나,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데 내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I wish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I wish 가정법은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 모양을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모양이 있는데,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건 I wish 다음에 보세요, 주어를 쓰고 나서 뒤에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조동사를 쓰더라도 will, can, may를 쓰지 않고 누구를 쓸까? would, could, might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써주세요. 자,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게 기본형이고, 또는 조동사가 올 때는 뭘 쓴다? would, could, might를 쓴다. would, could, might를 쓰고요. 자, 조동사가 올 경우에는 would, could, might 얘네들을 쓰게 되어 있고,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 라고 하면 우리 가정법 과거일 때 누구만 쓴다고 했죠?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ere만 쓴다라고 했었죠.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도 was가 올 수 없습니다. 요거는 좀 충가로. 자, 그래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were를 쓴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was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다시 한번 I wish는 가정법 과거 뒤에다가 가정법 과거 모양을 쓰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I wish 주어 다음에 wish 주어 다음에 뭘 쓴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게 기본형이다 라고 했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 쓸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한 형태예요. 요거 다 적었죠. 자, 예문으로 좀 확인을 해볼 건데, I wish I had time to read the books. 내가 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잘 보면 I wish를 썼고 여기 과거 동사 쓴 거 보이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샀던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다.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반대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현재 사실의 반대 소망이라고 한 번 더 적어보자. 현재 사실의 반대 소망.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사실은 어떤 상태야? 읽을 시간이 없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을 쓴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주어 I wish 다음에 주어 쓰고 이번에 뒤에 뭘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배운 것처럼 여기 had pp 모양을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지난 시간에 먼저 했죠.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얘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 혹은 과거에 반대되는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자, 봅시다. I wish I had. 지금 보면 had가 두 번 왔지만 had pp예요. 내가 I had more time to talk with him. 내가 그와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언제? 지금 말고 과거에 이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과거에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제? 과거에 이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한번 써보세요. 과거에 그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과거에 그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그게 과거 사실이고, 그죠? 그 과거 사실, 우리 방금 쓴 내용이 과거 사실인데 그 과거 사실과 뭐 반대,
반대되는 일을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썼던 문장은 부정문이 됐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I didn't have time to talk with him이겠죠. 영어로 한다면. 그지? 그게 과거 사실이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으로 써줬다. 요거 이해됐을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s if 가정법 넘어가기 전에 I wish 가정법은요, 우리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얘네들은 I am sorry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직설법이라고 해요. 직설법은 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니까 우리가 이런 직설법 문장으로 쓸 때 여기 동사의 시제는 무슨 시제로 쓰면 되겠어요? 현재 시제로 쓰면 되겠고 얘는 현재 시제로 쓰면 되겠고 반대를 소망하는 거니까 긍정은 부정으로 바꾸면 되겠죠. 요거 이해됐을까? 그럼 첫 번째 나온 예문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써본다 해보면 연습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보자. I'm sorry that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이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해서 유감이다인데 I had time to read the books였죠 아까. 그러면 현재 사실도 쓰면 되니까 현재 동사 시제로 쓰면 된다. 그리고 긍정문이었으니까 뭘로 바꾼다? 부정문으로 바꿔 쓰면 되겠다. 그럼 I'm sorry that I don't have time to read the books I bought 하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don't have라고 하는 무슨 시제로 썼어요? 우리 두 가지 맞춰보시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제 동사를 쓴 걸 알 수 있고 아까 우리가 긍정문이었거든. 긍정문은 뭐로 바꾼다고요? 부정문으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don't have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쓴 문장이 바로 뭐다? 직설법 문장이고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요? 연습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다 적으셨으면 연습 한 번만 살짝 해봅시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뭐 할까? 뭘 가지고 없다고 할까? I don't have 뭐 할까요? 럭셔리 카일까요? 자, 나는 뭐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비싼 차, 값비싼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감이다. 라고 쌤이 써봤어요. 이게 지금 직설법 문장이죠. 이걸 I wish 문장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반대로 해보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wish로 시작을 하고 주어는 I를 그대로 쓸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반대로 해야겠지, 그지?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니까 이는 뭘 쓰면 되겠어? 가정법, 과거, 모형을 쓰면 될 테니까 여기에는 과거 시제 동사를 쓰면 되겠고 반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아까는 긍정문을 부정으로 바꿔놓은 거였으니까 이번엔 부정문에서 거꾸로 긍정문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have지, 여기 have. 요 have를 가지고 바꾸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동사 had로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I wish I had a luxury car.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그 값비싼 차를 가지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게 I wish 가정법이다. 자, 같은 원리로 갑니다. 이번엔 밑에 있는 문장을 가보시면 I wish that I had more time to talk with him. 요 문장이었죠. 요 문장을 우리가 얘처럼 직설법 문장으로 다시 한번 바꿔 써보자 라고 해보면 자, I'm sorry that으로 시작하는 건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자, 주어도 I로 쓰고 얘는 had를 썼다는 건 다시 한번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무슨 시제 동사를 쓰면 되겠어요? 과거 동사를 쓰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긍정문이었으니까
뭘로 바꾼다? 부정문으로 바꿨으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봐봐요. had일 때 앞에 있는 had는 조동사라고 했고 뒤에 있는 PP형은 일반 동사의 PP형이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가지고 과거형 동사 그리고 부정문으로 쓰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didn't have. 이해됐어요? 그러면 I'm sorry that I didn't have more time. More time to talk.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Talk with him.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내가 그와 이야기할 더 많은 시간이 없어서 유감이다. 이거예요. 해석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쓴 문장이 직설법 문장이고 이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죠. 이해됐어요? 이 과거 사실에 뭐 한다고? 반대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제를 보면 과거 동사의 반대니까 had pp로 모양 쓴 거 이해되셨어요? 다시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대로 쓸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원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요거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IOC 가정법 설명이 됐고요. 자, 똑같은 매우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게 as if 가정법이에요. 자, as if 가정법은 일단 얘하고 똑같은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as if 가정법은 as though 라는 글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as if나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래서 얘도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얘도 뒤에 보면 as if 다음에 여기 뒤에 가정법 과거 모양을 쓰는 거. 잘 보세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쓰는 거 있죠. 이번에도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자,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건 기준이 현재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나 사실의 가능성이 희박한이라는 뜻을 쓰는 거다. 복잡하게 보이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다.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다. 이렇게 가정하면 가장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볼게요. Your English sound perfect. 너의 영어가 완벽한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As if 보이죠?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뭘 썼니 지금처럼 동사의 과거형. 아까 우리 한번 연습해봤죠? 비동사가 올 때는 누구만 쓴다고? 무조건 were만 쓴다고. 기억하지? 이 자리에 누군 쓸 수 없어요? was는 안 된다.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you were from England. 너가 영국에서 온 것처럼. 그죠? 너가 영국에서 온 것처럼 너의 영어가 완벽한 것처럼 들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사실에서는 너가 영국에서 온 게 아니죠. 영국 출신이 아니에요. 영국 출신이 아닌데 마치 너가 영국 출신인 것처럼 완벽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해석되셨나요? as if는 다시 한번 무슨 뜻이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너가 영국 출신인 것처럼, 영국에서 온 것처럼. 그게 아닌데 현재 사실에서는 내가 영국에서 온 게 아닌데 마치 너가 영국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문장. Her back was badly burned. 자, 그녀의 등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는 뜻이야. burnt는 타다, 태우다 뜻이니까 그녀의 등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자, she looks as if 마찬가지 나왔죠? as if 다음에 she had lain. lain은 뭐의 과거분사 PP형이었어요? lie, 눕다의 PP형이었죠. 그럼 마치 그녀가 뭐처럼 had lain in the sun too long.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태양볕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등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마치 그녀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게 아닌데. 그지? 그래서 여기 had pp를 썼다라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사실 문장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IOC 문장도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봤잖아. 그치? 얘네들도 다시 한번 얘네들도 우리가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in fact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주어 동사한다 이렇게 쓸 건데 물론 이 동사가 핵심이겠죠. 다시 in fact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러면 사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사실 내용으로 말하면
Your English sound perfect as if you were from England. 너가 마치 뭐인 것처럼, 너가 영국에서 온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너가 뭐가 아니지 영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연습해 볼게요. In fact, 사실은 you, 그 다음 시제 뭘 쓰면 되겠어요? 현재 시제 동사로 쓸 거거든. 그래서 you are not. aren't 해볼게요. You are not from England. 너가 영국에서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시제 동사로 썼고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바뀐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게 사실대로 내용을 쓴 거죠. 사실은 너가 영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 그지? 사실은 너가 영국에서 오지 않았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in fact 문장으로 바꿔 써볼 수 있습니다. 자, in fact 사실은 자 그녀가 she 자 햇볕에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던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시제는 뭘로 써야겠어요? 과거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didn't 자 다시 한번 lie 3단면 기억해 보셔야 돼요. lie, lay, lay인데 didn't 뒤엔 동사형을 쓰면 되죠. 그럼 didn't lie in the sun too long. 이렇게. 그럼 사실은 그녀가 뭐 하지 않았어요? 햇볕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았어요. 요거 이해됐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사실 혹은 과거 사실의 반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이게 as if 가정법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우리 이번엔 교재 넘겨보시면 문제 있을 거예요. 아, 요거 설명이 좀 남았나? 뒷부분 남았죠? 넘겨보실까요? 여기 조금 남았죠, 밑에. 요거 마저 볼게요. 자,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가정법 시제와 때라고 하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 동사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를, 가정법 과거 원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아까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wish가 아니라 wished로 바뀌었죠. 요게 바뀌었죠. 아까 잘 생각해보면, 아까는 I wish였고요. 이번엔 wished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가정법 과거는 얘하고 같은 시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을 때는 얘보다 한 시제 앞선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과거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앞에 있는 시제와 동일하게 바뀝니다. 여기가 과거가 왔을 때는. 그래서 I wished that. 자, 나는 바랬었어. 뭐라고 바랬어? I had my own room. 내 자신만의 방을 가지기를 바랬어. 그러면 이건 언제를 바랬던 거예요? 과거에 바랬었던 거예요. 과거에 바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wish였을 때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I am sorry였죠. 그죠? 뭐 하나만 바뀌냐면 wished로 바뀌었을 때는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I was sorry that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한번 여기 wished 과거 동사가 왔을 때는 I am sorry가 아니라 I was sorry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과거 동사가 왔다라는 거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얘랑 시제가 같다. 여기 had pp가 왔다면 뭐 한다고요?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서면 된다.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얘는 이제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얘는 같은 시제가 될 거고요. 얘는 한 시제 앞선 과거. 한 시제 앞선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I wish that I had my own room 였잖아요. 그러면 이 주절 동사하고 시제를 맞춰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I didn't have my own roo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직설법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내 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감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보면 I wish that Julia had talked to me first 요거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바꿔보면 I was sorry that 시작하고요.
이 앞에 있는 주절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서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게 뭐지? 과거 완료. 그죠? 대과거죠. 그래서 여기도 had PP 모양으로 똑같이 쓸 겁니다. 모양 바뀐 게 없네요 라고 하지 말고 나름 한 거예요.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서게 바꿀 거야. 알겠지? 대신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나 더 해야겠어?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그건 해야겠죠. 그지? 그럼 해보자. 자, 줄리아.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과거 완료인데 이번엔 뭘로 써야 돼? 부정으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요? hadn't talked. hadn't talked to me first. 이렇게 바꿨으면 됐죠. 그럼 나는 뭐 하지 않아서 유감이었다? 줄리아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아서 유감이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꾼 것들이 바로 직설법으로 바꾼 모양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신, 고등 내신이나 수능까지도 등장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눈으로 그냥 한번 선생님 설명만 보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알겠죠? 요렇게만 가셔도 됩니다.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면 수능은 논란을 읽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 근데 실제 네이티브로 얘기해보면 IOC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현재 동사를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말이 이 내용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 마치 우리가 무구 배웠던 것처럼 시조부 배울 때 기억나죠? 우리가 시조부 배울 때 현재 동사를 쓰면 무슨 의미라고 했어?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 내용이 IOC 뒤에도 적용이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문장은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반박 불가인 게 딱 하나가 있어. 아까 우리가 비동사일 때 누구만 쓴다고 했죠? were만 쓴다고 했죠. was는 안 된다고 했죠. 그것만큼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수업할 때 거기만 별표 쳤죠. 만약에 내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 딱 하나. was는 안 된다. 무조건 were만 된다. 요 내용 있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he looked 해볼게요. he looked as if he were rich. 자, 마찬가지 아까는 he looks였거든. 아까 앞에 있는 문장 보면 현재 동사였어요. 이번엔 과거 동사로 바뀌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세요. as if 다음에 뒤에 뭘 썼니? 여기 were 쓴 거 보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누굴 쓰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was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가 보였다. 마치 뭐처럼 보였다? 부자였던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렇게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무슨 시제라고요? 주절과 같은 시제로. 그래서 actually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그가 그렇지 않아. He was not rich겠죠 원래는. 실제로는 그가 부자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게 됐죠. 여기가 looked가 과거라고 돼서 여기도 지금 과거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적어준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지. 얘도 같은 시제로 우리가 쓰게 될 거야. 누구랑? 요 주절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켜 줄 거야. 그죠? 시제는 바뀌는 게 없죠. 하지만 긍정이었으니까 부정문으로 바뀐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 봐봐요. as if 다음에 she had broken up with Jimmy. broke up은 헤어지다거든. 그래서 그녀가 마치 지미와 헤어졌던 것처럼 보였다, 말했다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 동사가 왔으니까 그치? 여기 had broken up 이게 누구누구와 헤어지다예요. 이렇게 끝까지 쭉 가면 누구누구와 헤어지다인데 이 과거 동사보다 뭐 하면 되겠어? 한 시제 미리 써볼까요? 한 시제 앞선 과거. 누구보다? 얘보다. 그치? talked보다. 그럼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한 시제 앞선 과거는 뭐겠어? 과거 완료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위에 것처럼 한번 써봅시다. 비슷하게요. 하지만 actually 실제로는 그녀가 뭐 하지 않았을까? 지미와 헤어지지 않았겠죠. 그지? 그럼 그렇게 해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adn't broken up with Jimmy.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미하고 실제로는 뭐 하지 않은 거야? 헤어지지 않은 거죠. 이해됐죠?
사실은 헤어지지 않은 건데 마치 그녀가 얘하고 헤어진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저번에 문제 여기까지는 다 풀었죠? 10번까지는요? 맞죠? 13번까지 다 돼 있죠? 다 돼 있죠? 오늘은 여기 부분이에요. 자, if 절에 should나 were to가 오는 경우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if 주어 그 다음에 여기에 should 조동사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잠깐 했을 거예요. 이럴 때 should는 뜻이 뭐라고 했죠?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그치, 이때 should는 얘들아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 라고 얘기했고 쌤이 공손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뒤에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냐면 please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please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뭐뭐 해주세요 한다는 거지. 만약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요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쵸? 자, 밑에 이 문좀 바로 봐볼게요. If you should finish today. 만약 당신이 오늘 끝낼 수 있다면, 혹시라도 너가 오늘 끝낸다면, 그러면 give me a ring. 나에게 전화 주세요. 반지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전화 달라는 얘기야. give me a call 해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기 앞에다가 please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please give me a call 혹은 please give me a ring. 전화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뉘앙스가 있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오늘 작업을 끝낼 수 있으시면요. 오늘 전화 좀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굉장히 공손하게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손하게 말할 거면 공손하게 끝까지 가야죠. 요 이해됐을까? 자,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건 적었죠? 또 하나 그림 있어요. 자, if 주어 다음에 여기 이번에 뭘 쓰냐면 were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were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were to 동사 원형은 어떤 뉘앙스냐면 불가능입니다. 이건 불가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일은요 불가능일 때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예를 들면 내용으로 가봐. 내용으로 어떤 경우냐면 만약 태양.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어디서 뜨지?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were to 동사 원형이라고.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무슨 말인지 알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보세요.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다시 한번 젊어진다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쓰는 것이 바로 were to다. 그래서 살짝 뉘앙스가 다른데 얘들아 should라는 건 불가능은 아니에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were to는 그냥 불가능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럴 일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if I were to be a young again. 보통은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would be a teacher. 내가 선생님이 될 텐데 이거죠. 선생님이 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됐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were to와는 달리 should는 주절의 명령문. 방금 얘기했죠. please 동사 원형이 명령문이에요. 자, 또는 의문문도 자주 씁니다. 나에게 전화 좀 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명령문이 있었지만 if you should finish today.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끝내시면 오늘 저에게 전화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ould you give me a call 해도 되는 거고. 그죠? would를 쓰는 게 좋겠죠. would나 could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would you 혹은 could you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어볼 거라면. 자, 조동사 현재과 과거형 모두 쓰인다라고 했으니까 주절의 모양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모든 모양이 다 가능하지만 앞부분 부사절의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 요거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색칠을 좀 한 번 더 합시다. should finish 색칠해 주시고 were to 색칠해 주세요. 부사절의 내용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다. 자, 이번엔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if you were to move, 자, over a little 나왔는데, 쌤이 아까 were to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불가능할 때 가장 쓰지만, 여기서도 were to를 썼죠. 근데 내용을 좀 보세요. 너가 옆으로 조금만, 불가능한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 너가 조금만 비켜주면, we could go through. 우리가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진하게 공손한 거예요. 보통은 평소에 이렇게까지 쓰진 않아요. 이건 좀 약간 비굴 모드거든. 약간, 야, 너가 조금만 비켜주시면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소 이 정도까지 얘기를 쓰진 않죠.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보통 should를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if you should move over a little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서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굴 모드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교과서니까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매우 공손한 표현이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저기 혹시라도 죄송하지만 옆에 저한테 지우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아무리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 쓰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공손한 표현, 공손한 요청이라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교과서이기 때문에 좀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t's time that 나왔는데요. 이 표현은 쌤이 이 표현을 먼저 좀 한번 공부를 하고 갈게요.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은 It's time to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 go home 무슨 뜻이에요?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야. 그치? 쌤이 지금 it's time 다음에 뭘 썼어요? 투부정사를 썼죠. 얘들아 투부정사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 미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bed 뭐 뜻이야? Go to bed 이제 잠자러 갈 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까요? 이제는 뭐뭐 해야 될 시간이야. It's time to play. 놀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해야 할 시간이야 라는 게 It's time to 부정사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쌤이 이걸 왜 보여줬냐면 봐봐. It's time까지는 비슷하죠. It's time까지는 비슷한데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과거 동사를 쓴 게 다르죠.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썼다는 건 마치 뭐로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 가정구 과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가정구 과거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It's time that you started looking for a job. 너가 일자리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일자리를 찾아야 될 때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구직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해서 써 있지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야, 너가 지금쯤이면 일자리를 찾았어야지. 너가 지금 왜 아직도 백수니?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너가 좀 일자리를 찾을 때도 됐지 않니?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루지 않은 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거. 이런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It's time that that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 you went to bed. 자, 아까 it's time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얘들아. It's time to go to bed.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슷해요. 잠자러 갈 시간이야? 너가 잠자러 갈 시간이야? 해석 비슷하죠? 근데 뉘앙스가 다르다니까? 이걸 쓰게 되면 너가 이제는 야, 우리 이제 잠자러 갈 시간인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어른들이, 엄마들이 아이한테 하는 말이죠. 야, it's time to go to bed. 그죠? 근데 It's time you went to bed 하면 무슨 뜻이야? 너가 지금쯤이면 잠자러 갔어야지 왜 깨어있냐? 이런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가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아직도 안 했다. 아직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It's time you started looking for a job 했고요. It's time that you took time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건 너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되게 지쳤거든? 진짜 이왕이면 진작에 너가 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직 안 가졌잖니? 이제는 좀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얘기예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앞으로 그러면 좀 예쁘게 말하다. 좀 내용을 좀 항상 뉘앙스를 바꿔서 이건 좀 다양하게 좀 보세요. It's time for you to take time for yourself. 자, 이렇게 쌤이 좀 써봤거든.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투부정사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미래 의미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는 너가 의미상의 주어. 너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거야. 앞으로, 미래에.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위에 걸로 쓰게 되면 너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뉘앙스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뉘앙스라고. 알겠지?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이번엔 세 번째, if가 없는 가정법.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니 이거?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우리가 가정법 문장에서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죠? 그 얘기의 연장선이에요. 그 얘기의 연장선인데 자,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올 때, were가 나올 때 도치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거 보는 거예요. 잘 봐요. If it were not for 색칠해보세요. If it were not for water. 해석은요. 뭐뭐가 없다면, 이 명사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누굴 썼지? 동사의 과거형인 were를 썼죠. was 안 썼어요? 보이죠? 그럼 여기 were를 썼다라는 건 뭐란 얘기야 이거? 가정법 과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통째로 한번 가세요. If it were not for 이 명사가 없다면 했죠. 이 상태에서 if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도치가 일어난다. 그럼 이거 도치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하고 누구를 바꿀 것 같아요? 주어인 it하고 비동사인 were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책에 지금 안 써있죠?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ere it not for 명사.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명사, 그 다음에 but for 명사, without 명사예요. 자, 요거 쌤이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쌤 여기다가. 가장 기본형은 if it were not for 명사예요. 해석은 어떻게 했다?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자, 요거는 포스트잇 따로 한번 붙이세요. 자,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주절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주어 플러스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배웠죠? 이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명사,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마무리를 졌는데 자, 이 상태에서 if를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생략할 수 있더라. 그럼 생략한 모양을 먼저 좀 써볼게요. 생략한 모양을 써보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were it not for 명사. 요거 이해되시죠? were it not for 명사. 요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뭐 있다고요? 또 한번 but for 명사. 마지막으로 without 명사. 근데 주절은 바뀌지 않아요. 얘들아 여기 주절의 모양 있죠? 이 주절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절의 모양을 힌트로 잡으셔야 돼요. 얘를 힌트로 잡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다라는 건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그러면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가 다 세트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절의 모양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요 네 가지가 세트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세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명사, but for 명사, without 명사. 이렇게. 이건 외워야 된다. 알겠지? 요거 오늘 테스트 봅시다. 요거 봅시다. 요거. 자, 됐어요.
요거 오늘 적었죠? 요거 오늘 테스트 봅시다. 자, 그럼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색칠한 걸로 좀 보시면, 자, if we were not for water, 뭐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no living things could exist. 나는 얘들아, could exist가 동사잖아요. 잘 보시면 no가 붙어 있으니까 no가 붙어 있을 때는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자? 반대로, 부정으로 해석하자. 그치? 그래서 존재하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러면 living things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석됐나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보이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맞다라는 것은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눈치채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보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가정법 과거라는 걸 눈치를 채야 한다고. 이해됐을까요? 가정법 과거가 왔으니까 거꾸로 가보는 거야. 아, 그래서 if it were not for가 됐네. if를 생략하고 나면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모두 가능할 거야. were it not for도 가능할 거고, 한 번 더 but for 명사, without 명사. 이해됐을까요? 얘가 힌트라고. 여기가. 알겠지? 주절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이 주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 됐죠? 자, 또 하나의 모양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번엔 자, 여기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 색칠해 주세요. 자, 요것도 마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처럼 기본형의 모양은요. if it had not been for 플러스 명사예요. 그리고 주절의 모양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떠오른다? 아,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배웠죠? 이렇게. 그럼 얘하고 짝이 누구다? 우리 방금 봤던 if it had not been for다. 해석은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 상태에서도요,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요. 그럼 누가고 바꿀까? it하고 had 위치를 뒤집겠죠. 이것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 보면 had it not been for 플러스 명사 또 한 번 but for 명사 그리고 without 명사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명사. 그러면 아까 우리 쓴 거랑 모양이 똑같죠? 어떤 게 똑같냐면 요 두 개 있잖아. but for, without은 아까 우리가 썼던 가정법 과거일 때 모양과 똑같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만 보면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어딜 보고 구별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주절의 동사를 보고 구별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주절의 모양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이 but, for나 without을 바꿔 쓸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요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네 가지 외웁시다.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또 한 번 짝이다. 요것도 시험 보실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모양일 때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인 거.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오늘 시험을 좀 봅시다. 되셨나요? 다 됐죠? 오케이. 자, 해석으로 가보자. 이제 예문으로.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n't have overcome my problem. 자, 내가 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야. 뒤에 보시면 could, have, pp 모양이 보이죠? 이 모양이 보이면 아,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니까 if it had not been for를 쓰는 거 괜찮죠? 혹은 얘를 if를 생략한 도치로 바꿔서도 괜찮겠지. 그럼 바꿨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번 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요. 그럼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야. 됐죠? 이렇게.
이번에 왜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비 많이 와서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신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survived.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나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뒤집어 보면 과거에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과거에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혹은 어떻게도 바꿀 수 있겠다.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urvived. 이런 식으로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나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해석을 조심할 때,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해야지. 너의 도움 없이, 이게 아니야. 알겠지? 뭐뭐 없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어요? 주절의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이거 이해됐죠? 오케이? 됐어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뒤에 퀵 체크가 있습니다. 문제 있죠? 지금 바로 좀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가봅니다. 자, 보시면 자, if it hadn't been for your help 나왔죠? 자, 근데 한 단어로 쓰라고 했어요. 어떻게 바꿔 쓰면 되겠니, 이거? 서인아. if it had not been for는 보자마자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이죠. 그죠? 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don't know what I have done. 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랄 거예요. 자, 그러면 바꿔봐. 그렇죠. 얘는 without your help 바꾸면 되겠죠. 혹은 누구도 가능하겠다. 짧게는 but for your help 바꿀 수 있겠죠. 조금 더 늘려볼까요? if 생략한 걸로. 그럼 어떻게 되겠니? 해봐.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그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추가로 써주세요. 자, 두 번째. If it were not for my father. 이번에는 if it were not for를 썼어요.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다. 자, 그래서 아빠가 없었다면 I would leave school. 내가 학교를 떠났을 거다. 이거죠. 자, 이것도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엔 뒤에 for가 보이네, 그지? 이번엔 뭘로 쓰란 얘기야? but for를 쓰란 얘기네요. 그죠? but for를 쓰란 얘기고, 우리가 이거 뭐로도 쓸 수 있겠어요? 한 단어로 쓴다면 without my fath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번에 좀 늘려볼까요? 어떻게도 가능하겠어? if it 자, 잘 봐야 돼요. would live예요. would live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겠죠? 그죠? 그럼 해보세요. If it were not for my fath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혹은 이 상태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아, 써있구나, 위에서.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Were it not for my father. 그렇게 씁시다. 이거 괜히 썼네, 이거. Were it not for my fath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됐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실전 적용 훈련. 여기 다 풀어져 있죠? 풀어오셨죠? 자, 같이 한번 빠르게도 가봅시다. 자, if Amy were not, had not been hurt yesterday. 누가 답일까요? 뒤에 힌트를 좀 보세요.
would have joined 색칠. would have pp. 얘를 보면 가정법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정답 뭘로 합니까? had not been hurt까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건 우리 뭐라고 부른다 한 번 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럼 밑에 공식 쓸 수 있겠죠? 한번 써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는지 if 주어 그 다음 뭘 쓴다고요? had 기본형이요. had pp. 자 주절은 어떻게 쓴다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뭐뭐이니 세 가지 would, could, might. 뒤에 누굴 쓸까요? have pp. 자 이렇게 기본형은 써놓읍시다. 그래서 여기 had pp 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 오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한 번 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되겠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만약 에이미가 어제 다치지 않았다면 she would have joined the volleyball game. 그래서 발리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죠. 요거는 됐어요? 된 거죠? 이렇게 갑니다. 자, 2번.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what do you do? 너라면 뭘 어떻게 하겠니? 자, if you are or had been in this situation 나왔는데 힌트를 좀 찾아봅시다. 얘도. 힌트 어디 있을까요? 여기 부분이죠. Would you do? 이 부분. 자, 여기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잖아. 그치? 다시 한번 잘 보면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고요. 얘는 주어고요. 동사 원형을 썼잖아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you would do잖아. 그치? 그럼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아, 여기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네. 됐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모양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이번에 어떻게 써볼 거냐면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를 뒤집어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겠죠? 주절이니까. 그 다음에 if 들어갑니다.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뭘 쓰겠어 이제? 그렇지. 여기에는 과거형 동사를 쓸 거예요. 혹은 누굴 쓰더라? were만 쓰더라. 기억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were가 답이겠죠. 그죠? 짝이 맞았죠. 이렇게 해야 짝이 맞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너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what would you do?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죠? 됐어요?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If the Korean War were not broken out, had not broken out, Korea would be more advanced today 나왔는데 자, 힌트 어디 있을까 이것도? 힌트가 어디 있나요? 마지막에 요걸 봤어야 돼. 그지? 우리가 두 글자 기억해볼까? now랑 today 이거 보이면 뭐라고요? 혼합 가정법이다. 오케이. 그럼 혼합 가정법이니까 모양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 갑시다. 혼합 가정법은 if 주어 다음에 뭘 쓴다? had pp 모양을 쓸 거다. 마치 뭐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것처럼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절의 모양은 어떻게 할 거야?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쓰는데 뒤에 누굴 쓴다? 얘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죠? 우리 두 글자 now 혹은 today 요 글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표 땡 이렇게.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처럼 모양을 만들었죠. 이 둘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걸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이렇게? 그럼 요대로 모양을 맞춰 답하면 되겠죠. 뭘로 하면 되겠어요? If the Korean War had not broken out. 자, 만약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한국은
오늘날 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해석되셨어요? 혼합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혼합가정법은. 자, 4번 갑니다. If you have had a headache, you can take. 얘들아, 이거 잘 보면 여기는 can take를 썼어요. 집중해야 되는 건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지 않았죠. 그지?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 could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지 이건? 그렇죠. 얘는 시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어떤 모양으로 써줘야겠어요? if, 주어, 무슨 시제? 그렇죠. 여기는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라고 했거든. 주절의 모양을 좀 더 만들어 볼까요? 주어 다음에 뭐라고요? 선생님이 will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눈이 얘기했죠. 그래서 will, can, may, should, must, 혹은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모양들과 짝을 이룰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나요? 이 현재 동사는 뒤에 있는 요 모양과 짝을 이룰 거다. 예를 들면 can take를 썼지만 you should take an aspirin 해도 되잖아. 만약 너가 자 have a headache 답이겠죠? 만약 너가 두통이 있으면 you should take an aspirin. 너 약을 먹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can도 쓸 수 있겠지만 should를 쓰는 경우도 괜찮겠죠. 그래서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동사원형 모양을 좀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은 명령문으로 써도 되겠죠? take an aspirin 이렇게 되잖아요. 약 먹어라. 이거지. aspirin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주절의 모양 한 가지 더 뭐 있다고요? 뭘로 시작하는 문장?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으로 써도 짝이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죠? 한 번 더. If you have a headache, take an aspirin. 이래도 되잖아요. 명령문으로. 됐어요? 자, 시조부 기억하지 이제? 오케이. 5번 문장 갑니다. 자, I were, if were I in your shoes 나왔는데 뒤에 있는 힌트를 좀 보세요. 힌트 누굴까요? would accept. 이 부분이 힌트죠, 일단. 이거 보면 뭐 떠오른다? 가정법, 과거인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될 수 있는 모양을 좀 써봅시다. 일단 가장 기본형인 것부터 if부터 출발해야겠죠. if, 주어, 그 다음 누굴 쓴다고?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were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양 기본이 이거예요. 근데 어때? if부터 시작하는 건 있긴 한데 were I?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순서가 틀렸잖아. 이번엔 I were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왜 안 되지? 이렇게 써버리면 문장이 몇 개? 2개가 되는데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다. if가 접속사인데 접속사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럼 얘가 답이란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가정법 문장에서 if를 생략하면 그리고 누가 왔을 때? 요 were가 왔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were가 왔을 때는 뭐가 가능하다? 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도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were, 주어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컴마 찍어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돼. 얘는 이게 가능해. 왜 그런 거야?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접속사 if는 생략되는 형태라고요. 그래서 주절의 모양은 바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쓴 거 맞잖아. 그지? 정답 or I. 그래서 만약 내가 너의 신발 말고 무슨 뜻이라고? 입장. 내가 만일 너의 입장에 있다면 이거죠. 내가 만일 너의 입장에 있다면 I would accept the invitation. 내가 그 초대를 받아들일 거야. 이거죠. 됐죠? 됐죠? 오케이. 5번 문제는 별표 좀 칩시다. 5번 문제는 잘 나와요. 육 번 갑니다. 자, 6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6번도 보시면 뒤에 주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could have met 보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떠오른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그럼 얘도 원래대로 가보면 어떻게 써야 맞는데 if, 주어, had, pp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일단? if로 시작하는 거 있긴 한데 아까처럼 이상하죠? 또 이미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I had도 왜 답이 안 될까요? 문장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날 거다. 도치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누구랑 바꿔요? 주어랑 조동사인 had만 바꾼다. 그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had 먼저 나올 거고요. 주어 쓸 거고요. pp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컴마. 이거잖아. 그치? 주절은 건드릴 필요 없고. 그럼 정답 had I. 자, had I realized you were at school. 얘들아, realize는요. 깨닫다 말고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알았다. 알게 되다. 알게 되다. 그래서 had I realized you were at school. 너가 학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말고. 알겠지? 알았다면 we could have met for coffee. 우리가 커피 한잔 하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거예요. 알겠죠? realize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깨닫다의 뜻도 있지만 알게 되다 해석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너가 학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거죠. 혹은 내용상은요. 여기서는 had I known 써도 나쁘진 않아요. had I known you were at school. 너가 학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야 우리가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 별표. 5번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자 7번 가봅니다. 자 7번 가보면요. 자 if my grandmother 자 had been alive 보시면 뭐가 보이지? had been이 보여요. 여기 had been을 썼다라는 건 뭐지? had been을 썼다라는 건 가정법 뭐예요? 과거 완료죠. 써보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구나.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생겼으니까 잘 기억해봐요.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야,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had, pp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공부를 했어. 그리고 우리 방금 쓴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생겼잖아. 이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가정법 과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기억해요?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쌤이 다 써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뒤에는. 자 주어 플러스 뭐가 나올 수 있어?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아까 우리 봤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 이렇게 섞이려면 이게 섞이려면 조건이 뭐였니? 뒤에 그렇지. now나 또는 today라는 글자가 뒤에 있을 때는 섞이는 게 가능해. 이게 혼합가정법. 두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그냥 공식대로 가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끝까지 가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면 돼. 요렇게 됐나요? 요거잖아. 그래서 뭘 조심하자? 뒤에 now나 today라는 글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근데 뒤에 보시면 then이 있어요. 이건 now나 today라는 글자고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얘는 혼합가정법이 아니야. 알겠지? 얘는 혼합가정법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뭘로 가면 돼? 원래 모양대로 가면 돼. 알겠지? 요대로 가면 돼. 알겠죠? 요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됐죠? 자, 그럼 가봐. 정답. 만약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그녀가 뭐가 됐을 텐데 would have been 95 then. 그러면 95세가 되셨을 거야. 근데 할머니가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95세가 되시지 않은 거예요. 됐죠? 과거에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과거에 95세가 되지 못한 거지. 이해됐을까요? 이 then이라는 글자는요. 과거 시점 부사예요. 얘는 과거 시점 부사. now하고 today가 아니죠. 얘는 과거 시점 부사라고 부릅니다. 이 then이라는 건. 자, 됐고요.
8번 갑니다. 자, problems should problems arise 나왔는데, 자, 일단 보세요.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어 왔고 동사 왔어. 컴마까지. 문장 하나 나왔지. 뒤에 문장 또 나왔지. 문장 몇 개다. 자, 얘는 답이 안 되는 이유. 문장은 2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설명 쓸 수 있죠? 써보세요. 문장은 2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문장은 2개인데 접속사가 없다예요. 자, 문장은 2개인데 접속사가 없어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답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should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보면 원래 어떻게 생겼다? if, 주어, should, 뒤에 누구? 그렇죠. 요 그림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나더라? 도치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주어와 should의 위치는 바뀔 겁니다. 바꾸면 어떻게 된다? 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바꾸면 should부터 출발, 그리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 이 그림이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컴마 이렇게 되겠지. 컴마 안 찍었네요. 자, 그러면 should problems arise. 근데 얘들아, arise는 자동사인 거 기억해요?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happen하고 동의었던 거. 그럼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이거죠. 이걸 다시 원래대로 좀 고쳐보면 if, 만들어 봅시다. if problems should arise. 원래 이거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해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나니까? 도치가 일어나는,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정답이 되겠구나. 되셨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자, please call a customer service center. 그러니까 고객 만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주세요. 이거죠. 그죠?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 주세요. 오케이, 됐고요. 8번도 별표. should는 우리 해석 되시죠, 이제? 무슨 뜻이다? 한 번 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해석까지 정리. 자, 이제 9번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would you consider 자, working abroad? consider는요, 일단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삼형식 동사인 걸 기억을 해주세요.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would you consider working abroad?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니? 그죠? 그죠? 자, 그런데 힌트를 좀 잡아야 돼요. 힌트 어디 있을까요? 그치, 얘가 힌트죠. would. 얘를 잘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어, 그 다음 뒤에 뭘 썼어요? 동사 원형 형태를 썼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의 그림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if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if 다음엔 주어 다음에 뭘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야. 이걸 보면 아, 이건 가정법 과거잖아. 그지?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 과거형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누굴 쓴다? were 쓰면 되겠구나. 됐죠? 정답 were hired. 이렇게요. 만약 너가 자, by this company, 이 회사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면 would you consider 자, working abroad,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되셨어요? 된 거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노트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167페이지 있죠? 167페이지 A번 문제만 여기만 좀 노트 정리를 좀 해주세요. 노트 정리 해주시고요. 숙제는요. 그것도 있어요. 밑에 문제 풀어져 있죠? B번은 넘겨보시면 168페이지 문제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안 푸셨으면 풀어줘 주시고요. 169페이지, 170페이지까지는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되셨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